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부에 이어서도 2부에도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VT에 대한 고민입니다. 22,320원에 매수를 하셔서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점이라 생각해서 25,000원에 진입 후 서너 번 물을 타서 낮춘 가격입니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지 손절해야 할지요. 중기 목표가도 잡아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VT 오늘 종가가 18,570원, 450원인데 곽유정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지난주인가요? 그때도 이제 VT 비슷하게 전략을 좀 세워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바로 종목 교체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하락 구간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오늘 장이 또 2%대나 올라가면서 VT도 일단은 하락이 어느 정도는 좀 자리에 잡혀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 수급 영향으로 지금 자리가 잘 잡혀 나가려고 하는지 좀 관찰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월봉 흐름을 보니까 VT가 사실상 그 상승분을 다 되돌려준 그런 상황이에요. 원형 바닥형 패턴이 있는 것처럼 원형 천정형 패턴이 있거든요. 하락 전환 패턴인데 지금 월봉 흐름 보시면은 흑3병 내지는 지금 거의 흑4병으로 음봉으로 지금 4개나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4달 내내 내리 하락세가 나온 건데 지금 60월선, 노란색 라인입니다. 60월선 구간대에서 지금 지지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 일단 관측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하락만 더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17,000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종목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반등 나오는 구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매수 단가 잘 낮춰 놓으셨기 때문에 어차피 매수 단가를 낮추시려고 비중을 또 투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본전권 왔을 때 일단 비중을 다시 원래 비중으로 한 5% 정도 비중으로 두시고요. 22,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 전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등 구간 잘 노려보시면서 손실 없이 잘 나오시고 익절까지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VT에 대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대한조선. 네, 대한조선. 매수가와 비중도 궁금합니다. 네, 75,700원에 10%입니다. 네, 75,700원에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좀 하락세가 이어져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특히나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요, 요 며칠 새에 계속 내려가서 그게 왜 내려갔는지. 하락세의 네. 이유와 좀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 아니면 반등을 네. 시도할까 이런 점이 궁금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송렬 매니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시청자님 일단 대한조선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대한조선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실까요? 그 조선사. 그죠. 이제 뭐 대한조선 네. 이름에도 나와 있는데요. 대한조선 같은 네. 경우는 최근에 상장을 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조선 쪽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게 조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최근에 조선 같은 경우는 시장을 주도한 테마가 뭐냐? LNG 그리고 방산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대한조선 같은 경우 이 둘 다 없어요. 대한조선은 뭐를 만드냐? 유조선을 전문으로 건조하고 있는 상선 전문 조선소입니다. 근데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또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은 그래도 다행인 게 비중이 크지가 않으시거든요. 신규 네. 상장이다 보니까 11만 6천 원까지 갔다가 11월 달에는 5만 7천 원까지 빠졌었습니다. 자, 네. 근데 이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유조선, 특히 이제 중형 탱커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랭크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조선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을 보셔야 되는데 미국이랑도 이제 앞으로는 협력 기대감이 남아있는 게 바로 대한조선이거든요.
그래서 네.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주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시다 하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다졌기 때문에 홀딩 하셨다가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은 6만 원 언더에서 한 10% 정도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조금 이제 만족스럽진 않으시겠지만 목표가 8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조선에 대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어떤 종목에 고민이실까요? 네, 현대차고요. 네. 29만 4천 원에 20%요. 현대차 29만 4천 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네.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어떤 점이 특히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이제 현대차는 그 최근에 저는 이제 그 매일경제 TV 보면서 많이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그 매수를 했는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그 한 목표가가 얼마인지 제일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현대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보면 좋을지 곽유정 대표님께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 현대차 그러면은 장기 투자하실 목적으로 그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혹시 뭐 기간을 보시는 그 기간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한 연말까지 아, 네. 예, 보고 있는데 그 배당금도 많이 이제 그 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이제 연말 가서 좀 생각해 보려고요. 아, 근데 사실 올 이제 중순에서 말쯤에는 사실 시장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타시면서 만약에 수익 구간이 나온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입절하면서 흐름을 저는 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비중을 보면서 그냥 비중 10%대로 좀 가볍게 추세 매매를 하시라고 전략을 도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뭐 매수 지금 하신 구간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서 만약에 주가가 더 밀린다 했을 때 근데 무리해서 그냥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비중 그대로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좀 흐름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 워낙 지금 많은 상황이잖아요. 미국향 관세 이슈도 일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지금 밀려난 상황이기도 하고 올해는 현대차 쪽에서 새해부터 그 핵심 모델 7종을 연달아 이제 출시한다라는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럼 신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3년 연속으로 연간 미국 쪽에서 최대 판매량을 지금 현재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현대, 기아차 모두 다 작년보다는 10% 정도는 더 팔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호재라고 한다면은 유럽 쪽에서 2030년대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정을 다시 이제 없애게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더 공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침투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해에 비해서는 여건이나 상황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거기다 로봇 모멘텀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관점 하에 지난 12월 달 전고점 구간대가 32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초 랠리 효과와 함께 시장 지수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역시도 그만큼의 상승 흐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전고점 돌파 흐름 보면서 추세를 조금 더 타보시는 쪽으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 마감상 30만 원대이긴 한데 잘하면은 40만 원 부근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매수하신 매수 단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은 종목 보유하시면서 수익 구간 나오면 조금씩 매도하면서 추세를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차 계속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테크윙이고요. 네. 43,000원에 10%거든요.
테크윙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12월 15일 정도에 네. 매수를 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한 6만 원까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 매도를 하고 좀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테크윙 수익을 보고 계시고 6만 원 선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잠시 쉬어갈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송렬 매니저님께 테크윙이 6만 원까지도 날개를 달고 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단 뭐 축하드립니다. 시작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테크윙 일단 6만 원을 목표가 두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추가 매수 생각은 없으실까요? 추가 매수요? 뭐 사실 지금 자리가 그렇게 추가 매수해야 될 구간은 아닌데 근데 충분히 그 정도로 비중을 실어도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객사 라인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이런 이제 핵심 기업들을 계속해서 고객사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HBM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요. HBM 같은 경우는 테스트 핸들러 이런 이제 신제품 쪽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요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복마감이 굉장히 좋았죠. 11% 가까이 이렇게 반등하다 보니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약간 고민은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바닥권에서 지금 최근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붙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팔 자리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6만 원에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죠. 일단 어느 정도는 아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6만 9천 원 사이에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7만 원까지는 우리가 부담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 최소 못해도 6만 8천 원까지는 그래도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자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포함해서 7거래일 연속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6만 8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테크윙은 추가 매수를 고려할 정도로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네, 뉴로메카요. 네, 뉴로맥 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38,500원에 20%요. 네, 38,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신 지 얼마나 엄청 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2년 가까이 되나 봐요. 2년 가지고 계셨고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네네네네네. 같습니다. 네, 네, 이거 특히나 네. 매수가 올지 아니면은 SPG 막 이런 거는 다 올라갔는데 얘만 안 올라가서 그 정도로 또 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해 갖고요. 네, 뉴로메카만 소외가 되고 있어서 평단가까지 올 수 있을지 곽유정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시청자분 그래도 올해는 고진감래라고 수익 전환까지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예, 네, 오늘도 아니, 네, 오늘도 근데 이게 예. SPG 막 이렇게까지 맞아요.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해 갖고요. 네, 오늘도 그 흐름들 보니까 현대 네네. 무벡스나 또 의료 로봇 고형 이런 종목들도 같이 또 날아갔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CES에서도 그 로봇이 좀 키워드로 이제 부상을 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 연초에서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로봇주들 관련 랠리 기대감 키워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네. 네, 거기다 또 뉴로메카가 워닝 로보티스와 같이 함께 로봇 자동화 개발 협력도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워닝 로보틱스를 또 그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워닉홀딩스도 여전히 시장에서 시세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뉴로메카가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부각이 좀 덜 받은 게 아쉽긴 하지만 모멘텀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초경량 액추에이터도 개발을 한 그런 이력들도 있고 또 보통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재무를 열어보면 적자 기업들이 많아요. 뉴로메카 역시도 영업이익을 보면은 사실 적자가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로봇은
가장 잘 만드는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과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로메카가 최근에 중국의 충칭시에 합작 법인을 중국 기업과 같이 함께 로봇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죠. 지난해 10월 달부터 이제 조기 가동을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소형 로봇주들 아직 시장에 수남이 좀 덜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관련 모멘텀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이 유로메카를 왜 이렇게 2년간 물려 있으셨을까 싶어서 제가 기술적인 흐름들도 한번 봤거든요. 잠깐 차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상반기까지 봉우리가 지금 몇 개죠? 봉우리가 지금 3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봉 맞은 종목들은요. 업황이 강력하지 않으면 업황 수익 기대감이 크지 않으면 돌파 가능성이 낮아요. 그만큼 매물이 철통 매물이 지금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타점이 3봉 맞고 추세가 하락일 때 매매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추세상으로 봤을 때는요. 하단이 지금 지지가 잘 잡혔거든요. 2만 원 구간대에서 지지가 잘 잡히고 지금 그 3봉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추세 라인을 작도를 해보면 지금 쌍바닥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올해 뚫어주지 못했던 작년에 뚫어주지 못했던 36,000원 부근대 지금 부근에 있어요. 그렇다는 건 36,000원을 돌파해준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4만 원 구간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 전환까지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4만 원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3봉 구간대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봉 구간에서 업황 수의 기대감이 더 커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3봉 맞고 저항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업황 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유로메카가 4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지금 전고점 매물대 부근인 48,000에서 5만 원 구간대까지도 상단이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꼭 수익 전환까지 그리고 수익 극대화까지 한번 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꼼꼼한 상담에 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뉴로메카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응원까지도 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제가 ABL 바이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비중은 한 40% 정도? 근데 산 지는 한 거의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전 정도에. 네. 저는 또 습관이 이렇게 막 사고 팔고 뭐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들고 있었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10년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는데 매수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저 34,00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34,400원에 매수를 하셔서 4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종가 195,500원이십니다. 일단 수익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 네. 많이 올라가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입점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10년 동안 가지고 계셨을 만큼 한번 사두고 크게 사고 팔고 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셨는데 이 시점에서는 좀 팔아야 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송렬 매니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일단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2번, 3번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수익이신데 지금 아마 고민은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선반영이 됐고 그 다음 호재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트렌드 같은 경우는 딱 2개예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항체,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쪽 이렇게 뒤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2가지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제약 이제 뭐 약 관련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 내는 그런 모델은 아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그리고 마일스톤 쪽으로 주 수익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관련돼 있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는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뭐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은 목표 주가를 23만 원, 24만 원까지도 제시를 했고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남아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비중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수익권을 저는 좀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 10% 정도는 그냥 편하게 수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체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플랫폼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플랫폼 항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 기업 중에 몇 개가 있어요. 덴마크 보시면은 젠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 문제로 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중단을 했습니다. 반사수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게 ABL 바이오다. 이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굉장히 큰 수익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24만 원 구간까지 일단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BL.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ABL 바이오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분할 매도를 해서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시푸드업요. 네, 시프트업이요. 예.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죠. 38,650원에 30%요. 38,650원에 30%신데 최근에 좀 예. 지지부진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이 목표가하고 손절가는 얼마에 하면 되겠어요? 시프트업의 개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좀 돌았는 거 싶어 가면 제가 적어봤어요. 네, 시프트업과 관련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앞으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유정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시청자분 혹시 주식 경력이 짧으신가요? 예? 주식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예. 예, 왜냐면은 게임주에 이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시는 투자자분들은 저는 초보 부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시프트업을 어떤 연유에서 매수를 하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좀 바닥이라가 샀더만 더 바닥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생각하기에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닥이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프트업이 사실 올 하반기까지는 신작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지금까지 바닥이라고 생각하신 또 이유 중 하나가 시프트업이 공모 당시 한 6만 원대 정도는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 구간대 자체가 지금 3만 원대이기 때문에 공모가 보통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 저평가됐다라고 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지만 게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이거든요. 내지는 신작 출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근데 일단은 올 하반기까지는 이런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이 들어오려면 내년까지는 좀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어차피 매수가와 현재가가 그렇게 크게 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그래도 나는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하신다면 한 비중 10%로 가볍게 내년까지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럼 2027년까지 봐야 됩니까? 사실상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비중이 아쉬운 거죠. 왜냐면 지금 연초 랠리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도주들이 많은데 굳이 게임주에 횡보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높은 비중을 가져가야 되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래도 2027년도에는 지금 차기작 프로젝트 중에서 스피릿이라는 게임도 있고 또 스텔라 블레이드 2도 출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게임 종목들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막상 신작을 열어보거나 내지는 미리 앞서서 게임쇼 같은 데서 선보이잖아요. 그럴 때 호평이 아니라 혹평을 얻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주들은 은근히 공략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접근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은 시프트업이 자리는 잡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크게 33,000에서 34,000원 구간, 지금 단기적으로 11월 달 구간대가 지금 저점이잖아요. 최저점. 이 구간대만 깨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다시 재차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은 좀 최대한 덜어내시고 좀 더 가볍게 흐름을 보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시프트업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모멘텀이 중요한 게임주인 만큼 좀 시간을 길게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원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고요. 16,040원의 6%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송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강원 에너지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지 오래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강원 에너지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가 보면 좋을까요? 강원에너지가 매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중이 크시지가 않으시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산업용 증기발전기를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기업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설비 쪽, 소재 쪽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51%가 2차전지 설비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먼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받으려면은 업황 자체가 전환하는 시그널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ESS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투자 심리 악화시키는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2주 가까이만 보더라도 LG엔솔 한 13조 가까이 계약 취소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방 수요가 일단 개선이 돼야 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냉철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저점이죠. 10월 달까지 빠졌던 구간이 1,300원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커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지지 못 받는 상태에서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다. 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16,000에 잡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평단을 좀 낮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냐? 아무리 못해도 저항 매물대 구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3,000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탄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사실상 크게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양극재 쪽 수요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ESS 쪽 투자 심리가 개선돼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0,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는 13,000원 언더에서 진행하시고 목표가는 지금 전고점이 20,000원이거든요. 솔직히 이 구간까지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량 거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멘텀이 없어요. 최근엔 2달 가까이 지금 가격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 에너지에 대한 냉철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수페타시스 네, 매수가와 비중이 궁금합니다. 122,000원에 10%. 122,000원에 10% 네.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좀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 한미 반도체를 10% 팔아갖고 어제 그저께 샀어요. 아, 그러면 그래갖고- 너무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네, 한미반도체가 오늘 좀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수페타시스로 옮겨간 이 자금이 조금 아쉬우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실까요?
그렇죠. 이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으면 이거 많이 올랐던 거예요. 지금. 네, 정고점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예, 유성 감사합니다.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페타시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반도체에서 지금 이수페타시스로 넘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상대로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것을 좀 추구하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네. 왜냐면 지금 한미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어요. 한 40% 그러시구나. 예. 갖고 한 400주 갖고 있다가 100주 팔아줄 수 있다. 네. 그 한미반도체는 가격 얼마대 가지고 계신데요? 85,000원에 샀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히 지금 한미반도체는 수익 중이실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18만 원 가면 그건 목표 가격 한 18만 원 이익이 하더라고. 근데 한미반도체 일단 뭐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흐름 한번 보고요. 이수페타시스로 굳이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이 기판 쪽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따로 뭐 있으실까요? 예, 이게 많이 올라가도 15만 원까지 갔다가 빠졌길래 11만 원대 못 잡고 12만 2천 원에 잡은 거예요. 약간 좀 미련이 있으셔가지고 잡으셨구나, 그렇죠? 예. 이수페타시스. 내려왔길래, 예. 네, 일단은 단기적인 지금 눌림목 구간처럼 보이긴 해요. 기술적으로는 봤을 때. 근데 눌림목에서 공략했을 때 장점은 그거죠. 눌림목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추세가 하락 전환된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잘 알고 계시니까 11만 원 구간대 이탈한다 하면은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른 구간에서 재공략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다행히 지금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수급 현황이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 반도체 사이클이 그래도 4분기 지금 실적 발표 나오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도 다시금 전고점 부근대까지 주가 회복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게 항상 A가 낫냐, B가 낫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세가 반영이 된 반도체 기판보다는 아무래도 세력들이나 내지는 외인기관들의 그런 이제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해 보자면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 하단에서 상단룸이 열려있는 제2의 반도체 기판처럼 갈 수 있을 만한 소부장 섹터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단에 대한 부분 대응하시고 지금 이제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전 11월 달, 12월 달 전고점 구간 넘어서는지 보면서 추세 조금 더 탈 수 있는지 흐름 보시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추세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수익 전환 잘 시켜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만 원? 11만 원 아래 하단은 손절가 11만 원 잡아드리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고점 구간대가 14만 원에서 15만 원 구간대잖아요. 예, 그 구간대까지 끌고 가시면서 돌파 나오는지도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네, 전고점 부근까지 목표가 세워보고 이수페타시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들어왔고요. 큐리오시스 52,000원에 12%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상승할까요? 전망과 매도가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큐리오시스가 11월에 상장된 좀 따끈따끈한 기업이죠. 최근에는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큐리오시스 매도가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한번 가격 전략 세워주시면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요. 지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워낙에 이제 저렴한 가격에서 잘 잡으셨고, 일단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약간 기술력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적은 안 좋아요. 이 친구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이용해서 상장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실적 이런 거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술력과 시장 성장성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기술력은 뭐냐? 실시간으로 세포를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전체 매출의 70% 정도가 이 사업부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해외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전 세계의 이제 주요
기관들하고 계속해서 ODM 계약을 맺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성장 구간에 돌입한 기업이고요. 지금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51,100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22,000원이었어요. 상장 날에 300% 상승하면서 88,0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에요. 기술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조급하게만 대응 안 하면은 충분히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렸는데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분석 쪽에서는 기술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선두적으로 진입한 기업을 보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큐리오시스가 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7만 원이나 8만 원 부근이었으면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비중 12%에다가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에 잡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응하실 구간은 아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일봉 차트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45,000원이거든요. 저는 45,000원이 만약에 깨진다 하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지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빠질 가능성보다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45,000원 부근에 갔을 경우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8만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8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리오시스에 대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에코프로 BM,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6만 9천 원에 20%입니다. LF도 좀 봐줬으면 더 좋겠어요. 하고 두 개.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에코프로 BM은 가지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예, 조금 됐네. 네, 2차 전지 최근에 업황이 조금 좋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정 대표님께 LNF와 함께 에코프로 BM에 대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 두 종목 모두 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약간 좀 분산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재 관련주 두 종목 다 모두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2차 전지주를 2차 전지주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배터리 셀 기업 하나 내지는 소재 기업 하나 이렇게 분산을 하시거나 내지는 양극재 관련 기업 하나 내지는 뭐 소재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음극재, 분리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포트에 20% 비중으로 해서 나눠서 담아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꿀팁 전략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유럽 쪽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정 그거 철회하게 됐잖아요. 그 예, 이슈도 많이 빠졌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도 계약 취소돼, 뭐 LNF 쪽에서도 계약 취소돼 이런 연달아 악재 아닌 악재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오래 제가 또 지켜봐온 결과 이런 이슈가 나오면 보통은 공매도로 인한 하락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악재를 띄워서 명분 삼아서 그때 확 주가를 내려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계약 취소가 됐었던 것들을 보면은 중장기 계약이었어요. 아직 실적 반영이 안 된 그런 중장기 계약들이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배터리 쪽에 우리나라가 하이엔드 배터리를 잘 만들어서 그쪽 계약했던 게 나중에는 LFP 배터리 쪽으로 재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재계약 소식이 이제 새롭게 들려온다 한다면은 충분히 주가상 개선의 여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소재 관련 기업들이 올라온 게 리튬 가격 반응과 원자재 쪽의 가격 반등과 함께 ESS양 모멘텀이 들어와주면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 올해도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주도주가 반도체 쪽으로 가고 있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또 다시 조정을 준다 했을 때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적어도 최소 올 하반기까지는 본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여기서 비중은 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봤을 때 상당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적어도 20만 원 구간대까지 올 하반기 한번 기다려본다라는 생각으로 잘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